안녕하세요. 아동 낙인효과 발표를 맡은 한윤성입니다. 목차를 살펴보시면 낙인효과의 개념, 낙인효과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이 겪는 낙인효과,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인효과의 개념입니다. 낙인효과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 스티그마 효과라고 불리는데요. 상담학에서는 낙인효과를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른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우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동이 주변에서 받는 부정적인 시선은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떨구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낙인 효과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낙인 효과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낙인 효과는 대부분 선별적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발생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달리 선별적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은 낙인 차별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거나 민감하여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발달 해상의 문제를 더 크게 경험합니다. 이러한 낙인이 계속된다면 이용 아동에게 불안, 우울 등 심리사회적 부정응을 야기하고 행복함,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아동이 겪는 낙인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차량에 노란색 도색을 비롯한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에 따른 낙인 효과입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 아니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차량에도 노란색 조치가 최근에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낙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했던 한 아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많은데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본단 말이에요. 저 학교 소문 다 났어요. 여기 복지시설에 산다고. 제가 모르는 애들도 제가 여기 사는지 다 알게 됐어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동에게 낙인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란색 차량이란 게 시각적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사고율을 줄인다는 것에는 이제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노란색 차량의 의무화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나 시설에는 중고등학생도 있기에 예민한 사춘기 학생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노란색 차량의 의무화 계기가 된 19년 5월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노란등에서 빨간등으로 전멸하려고 하자 운전자의 가속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노란색 차량의 의무화로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닌 선진국처럼 아동시설과 관련된 운전자에게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운전자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저희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발급한 아동급식 카드입니다. 일반적인 체크카드와 다른 디자인을 쓰고 카드 단말기 사용에 제약이 있어 결식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고 낙인 효과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그렇게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아동급식카드를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가 아닌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의 IC카드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수원, 강명, 고양 등 3개 시를 시작으로 20개 시군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이제 20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카드 디자인의 전면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아동 급식카드의 낙인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 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자 모집 안내문인데요. 이용 안내문을 보시면은 이제 우선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역 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80%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군 구청장이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은 40%까지 일반 아동을, 그의 지역은 50%까지 일반 아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가 구분되는데요. 그러나 우선 대상자 아동의 수가 많아 센터에서 일반 대상자 아동의 입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선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를 구분하는 법을 개정하여 차별 없이 동등하게 아동센터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을 이제
약간 못 사는 애들이나 로 보거나 이제 취약계층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동센터에 다니는 모든 아동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아동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한 논문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5,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표를 보시면 이용 아동이 인식하는 낙인감은 5점 만점에 평균 2.17점, 행복감은 4점 만점에 2.93점으로 조사되어 아동이 사회적 낙인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반면 행복감 수준은 다소 높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행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이러한 낙인에 대한 인지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 자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인식 전환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을 이제 늘릴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선 지금도 아동에 대한 낙인 효과가 새로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아동 급식 카드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과 정책이 아동에게 또 다른 피해와 차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며 편견 없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낙인 효과가 사라지고 아동이 웃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